여러분들은 이 웹툰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웹툰이 공동 기획하여 제작한 웹툰들입니다. 저는 웹툰을 좋아하는 라쿤으로서 호기심은 있었지만 괜한 편견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요. 최근 네이버 웹툰의 한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고 굉장한 비주얼에 저는 넘어가 버려 결국 보고 말았습니다. 저만 당할 수 없었 저만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3개의 작품을 2화까지 보고 만든 찍먹 리뷰입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재하는 생계에 치여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일인 1월 16일 수상해 보이는 인물이 재하에게 말할 겁니다. 초면에 재하의 부모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냐는 패들이 평 짙게 나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는 인왕산의 부모님과 관련된 비밀이 있다고 말한 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오랫동안 부모님을 잊고 지냈지만 하필 부모님의 기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왕산으로 갑니다. 3일 후 재하는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3일 전에 인왕산에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고 재하는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하는 그날의 기억이 없었고 아직 부모님의 죽음에 관한 비밀이 풀리지 않았기에 한 달 뒤 다시 한번 인왕산으로 갑니다. 재하가 인왕산 범바위로 가니 범바위의 균열에서 빛이 나며 바위에서 1년에 한 번 다른 세계에서 온 범들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수호신 하루로 변합니다. 인왕산 사건 이후로 범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상황이었고 하루는 재하가 봉인을 깼다고 하며 재하의 기억을 돌아오게 합니다. 한 달 전 재하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재하는 그 남자를 모르지만 정신조종을 당하여 아버지의 친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남자에게 부모님의 비밀을 듣게 되는데 재하의 아버지가 범족이었고 범의 세계와 이어진 통로를 열 수 있는 무녀인 재하의 어머니를 만나 인간 세계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어머니가 통로를 열 때 불렀던 대문놀이 노래를 기억하냐고 묻자 재하는 정신조종덕에 입고 있었던 대문놀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봉인당했던 범족들이 나타나고 그 남자의 힘이 돌아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도 범족이었고 봉인을 풀기 위해 무녀의 피가 흐르는 재하를 이용한 것이었고 이용 가치가 없어진 재하를 공격하지만 재하는 죽지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모든 기억이 돌아오고 자신을 공격했던 범족이 자신의 부모님까지 죽였다는 기억이 돌아오게 됩니다. 재하는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하루는 재하를 위로하며 범을 잡으러 가자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2화까지 대략적인 줄거리인데요. 처음 든 생각은 괜찮은데 였습니다. 작화는 그 유명한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에서 맡아 말이 필요 없이 굿이었고요. 스토리도 보면서 흐름이 깨지지 않게 잘 봤습니다. 꽤 좋게 나온 신작 웹툰인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어린 시절 자신이 뱀파이어라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수아에게 다가간 소년 크리스. 크리스는 수아의 소문을 믿지 않으며 수아와 친하게 지내고 수아 또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수아는 뱀파이어는 아니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까봐 숨기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크리스의 집에 불이 났고 다리를 절어 뛸 수가 없었던 크리스를 구하기 위해 수아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아는 엄청난 괴력으로 크리스를 구해내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청소년이 된 수아는 드셀리스 아카데미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아는 낡고 구석진 방을 배정받게 되었고 더러운 방을 치우려 괴력을 쓰며 청소를 하다가 한 미소년이 방에 들어와 그 상황을 목격합니다. 괴력을 쓰는 수아를 보고 당황하는 미소년.
수아는 걱정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뱀파이어가 아니라고 말하고 소녀는 수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고 소년의 이름이 헨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과 전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헨리. 뭔가 텔레파시 같은 거로 대화하는지 말풍선에서 빛이 납니다. 인간과 친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수아에게 끌리는 느낌을 느꼈다고 하는 헨리. 하지만 솔로는 전학생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육성으로 말하는데 수아가 그 말을 뒤에서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화까지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평범한 로맨스 판타지 웹툰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맨스물을 선호하지 않아서 감흥없이 봐버렸습니다. 로맨스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마법 아이돌이 존재하는 세계. 당연히 능력이 없는 아이돌은 2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5인조 그룹 스타원은 거액의 투자를 받고 데뷔했지만 3년이 지나 성인이 되어도 능력이 발현된 멤버가 없어 어마어마한 손실액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모든 지원이 최소화되며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음악방송 500회 특집의 대타로 나가게 된 스타원. 방송 스태프들에게도 엄청난 무시를 받습니다. 본 무대가 시작되고 스타원의 차례가 되었으나 괴한이 나타난 마법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며 깽판을 칩니다. 괴한은 스타원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스타원의 리더 솔이 능력이 발현되며 멤버들을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대충 사건이 마무리되고 병원에서 깨어나는 솔. 소속사에서는 마법 트레이너 겸 매니저 DK를 파견합니다. 솔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고 여러 일정이 잡히며 스타원은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는 도중 DK는 솔을 따로 불러 솔의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DK는 솔이 능력을 가질 자격이 되는지 증명해 보라고 하며 다른 멤버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솔은 마법을 사용하여 막아보지만 아직 미숙하여 마법이 깨지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2화까지 내용입니다. 마법을 쓰는 아이돌을 좋아하신다면 취향에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웹툰이 공동 기획하여 제작한 웹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Seven Fates Choco. 다 취향에 맞았고 문제만 있지 않으면 계속 볼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웹툰은 저와 취향에 맞지 않아 이면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번 웹툰 찍먹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보고 싶은데 막상 손이 안 가는 웹툰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대신 찍먹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려주는 나쿤, 야기쿤이었습니다.